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본 취업 비자가 정말로 훨씬 쉬워졌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전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비자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거든요. 실제 데이터와 최신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철저히 분석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확인됐어요. 많은 분들이 일본 비자 하면 아직도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 일본 정부가 외국인 인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특히 2020년에 들어서는 더욱 혁신적인 변화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일본 법무성이 2020년 3월에 발표한 출입 국제류 관리 기본 방침을 보면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겨 있어요. 기존에 비해 비자 취득 요건이 현저히 낮아졌고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됐거든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특정 기능 비자의 확대예요. 이전에는 12개 분야에서만 가능했던 특정 기능 비자가 2020년부터는 18개 분야로 확대됐어요. 새로 추가된 분야가 무려 6개나 되거든요. 어떤 분야가 새로 추가됐는지 궁금하시죠? IT 서비스, 물류, 관광, 교육 지원, 환경관리,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분야까지 추가됐어요. 특히 IT 서비스와 크리에이티브 분야는 한국인들이 많이 관심 갖는 분야인데 이제 특정 기능 비자로도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특정 기능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학력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기술 입문지식 국제 업무 비자는 대학 졸업이 필수 조건이었잖아요. 하지만 특정 기능 비자는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정말 혁명적인 변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특정 기능 1호 비자의 체류 기간이 기존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어요. 그리고 특정 기능 2호로의 전환 조건도 대폭 완화됐거든요. 이전에는 5년 근무 후에만 2호 전환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3년 근무 후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게 됐어요. 특정 기능 2호의 혜택은 정말 대단해요. 체류 기간 제한이 없어서 사실상 영주권과 비슷한 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가족 동반도 가능해서 배우자와 자녀를 데려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영주권 수준의 혜택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특정 기능 비자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기존의 기술 입문지식 국제 업무 비자도 대폭 간소화됐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서류 심사 과정의 디지털화예요. 2020년부터 모든 비자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어요. 예전처럼 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심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하게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서류 요구사항도 대폭 간소화됐어요. 기존에는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했잖아요. 이제는 핵심 서류 몇 개만 제출하면 돼요. 특히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준비 과정이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언어 능력 요구사항도 완화됐어요. 기존에는 JLPT N2 수준이 거의 필수였는데 이제는 N3이나 일부 직종에서는 N4 수준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특히 IT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영어 능력으로도 일부 대체가 가능해졌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해야만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해도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업무에 필요한 일본어는 계속 공부해야 하지만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진 건 확실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고도인재 비자의 포인트 기준 완화예요. 기존에는 70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60점만 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 계산 방식도 한국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한국 대학 졸업자에게는 추가 점수를 주고 한국에서의 경력도 더 높게 인정해줘요. 특히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경력자는 보너스 점수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변화로 인해 한국인의 고도인재 비자 승인율이 90%를 넘어섰어요. 고도인재 비자의 혜택도 더욱 강화됐어요. 기존에는 5년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3년, 심지어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1년 후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이 정도면 거의 패스트트랙 수준이라고 봐야 하죠. 그리고 가족 동반 조건도 대폭 완화됐어요. 기존에는 본인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가족을 데려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게다가 배우자의 취업 활동도 더 자유로워져서 사실상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스타트업 비자도 신설됐어요. 2020년부터 새로 도입된 스타트업 활동 비자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사업 계획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초기에는 2년간의 체류가 허가돼요. 사업이 성공하면 경영관리 비자로 전환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다른 비자로 변경할 기회를 줘요. 이 스타트업 비자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세요? 기존에는 500만 엔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스타트업 비자는 자본금 요구사항이 없거든요. 단지 실현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일본 정부가 왜 이렇게 비자 조건을 완화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심각한 인구 감소 때문이에요. 일본의 생산 연령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외국인 인재 없이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특히 IT, 간병, 건설 등의 분야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 인재 유치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비자 제도뿐만 아니라 정착 지원 제도도 대폭 강화했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어 교육 지원, 주거 지원, 자녀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들도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주거비 지원, 이사비 지원, 심지어 생활비 지원까지 해주는 지역도 있어요. 이런 지원 제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후쿠오카시의 경우 외국인 IT 인재에게 월 10만 엔의 주거비를 3년간 지원해줘요. 삿포로시는 이사비 전액과 첫 달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고요. 이런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본 취업의 메리트가 정말 크다고 봐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비자 취득이 쉬워졌다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하거든요. 다만 예전처럼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고 서류도 간소화됐다는 거죠. 특히 일본어 능력은 여전히 중요해요. 비자 취득 단계에서는 완화됐지만 실제 업무를 하려면 일정 수준의 일본어는 필수거든요. 그리고 업무 적응이나 동료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일본어 공부는 계속해야 해요. 문화 적응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본은 여전히 독특한 직장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호렌소 보고, 연락, 상담 문화, 넷마츠넨시 연말연시 관습, 노미니케이션 술자리 소통 문화 등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일본 취업의 열쇠예요. 하지만 이런 문화적 장벽도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어요. 특히 글로벌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외국인 직원을 위한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도 많아졌고요. 임금 수준도 많이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차별이 거의 사라졌어요. 특히 고도인재나 특정 기능 분야에서는 일본인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많아졌거든요. 승진 기회도 확대됐어요. 예전에는 외국인이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실제로 한국인 임원이나 부장급 관리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직 자유도도 높아졌어요. 같은 업무 분야라면 비자 변경 없이도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게 됐고 다른 분야로 이직할 때도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어요. 예전처럼 이직 때문에 비자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거의 없어진 거죠. 창업 환경도 많이 개선됐어요. 앞서 말한 스타트업 비자 외에도 기존 비자 소지자가 부업으로 창업하는 것도 허용됐거든요. 자격 외활동허가를 받으면 본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나 콘텐츠 제작 분야는 진입 장벽이 낮아졌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온라인 강사, 앱 개발자 등으로 활동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활동들도 이제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6년부터는 더욱 파격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요. 바로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도입이에요.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특별한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거든요. 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도입되면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 회사에서 원격 근무를 하거나 일본에 있으면서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해질 거거든요. 이미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그리고 AI나 로봇 기술 분야에 대한 특별 우대 정책도 준비 중이에요.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패스트 트랙으로 영주권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IT 강국인 만큼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세금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에요. 외국인 고도인재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특정 기능 분야 종사자에게는 주민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런 혜택까지 받으면 실질 소득이 상당히 늘어날 거예요. 교육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에요. 외국인 자녀의 일본 학교 입학이 더 쉬워지고 일본어 교육 지원도 확대될 거거든요. 국제학교 설립도 늘어나고 있어서 자녀 교육 때문에 일본 취업을 망설이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어요. 외국인을 위한 의료 통역 서비스가 확대되고 온라인 의료 상담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거든요. 예전에는 일본어를 못해서 병원 가기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어요. 주거 지원 제도도 개선되고 있어요. 외국인 차별이 많았던 부동산 임대 시장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정부가 외국인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전용 주거 지원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은행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도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일본에 온 지 몇 개월이 지나야 가능했는데 이제는 비자만 있으면 바로 가능해요. 심지어 한국의 신용 기록을 참고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은행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변화를 종합해보면 정말 지금이 일본 취업의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비자 취득은 쉬워졌고 지원 제도는 늘어났고 차별은 줄어들었거든요. 게다가 일본 경제도 회복세에 있어서 취업 기회도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한국인에게는 더욱 유리한 상황이에요. 한류 문화의 인기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한국어 가능 인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거든요. 한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일본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인 직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회의 창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의 인구 문제가 해결되거나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다시 문이 좁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준비 과정도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도 명확하게 안내되거든요. 일본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질도 많이 향상됐어요. 민간 지원 서비스도 늘어났어요. 비자 신청 대행 서비스, 취업 중개 서비스, 정착 지원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이 준비하기에도 부담이 많이 줄었거든요. 특히 한국어로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늘어나서 언어 장벽도 많이 해소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취업 비자가 정말로 많이 쉬워진 것은 확실해요. 단순히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정책 변화로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들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준비해야 할 것들은 있어요. 일본어 공부, 업무 스킬 향상, 문화 이해 등은 계속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하고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턱이 낮아진 거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 남겨주세요.